이거 누가 주고 간 거지? 제가 고마워. 신메뉴예요. 애플망고. 괌에 온 거 같군.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그 기출문제집 위주로 보고 서술형에도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이제 시간 되면 서술형 것도 보고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중화반응 관련해서 교재에서 459페이지부터 중화반응이죠.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먼저 볼 거는 뭐냐면 수업 시간에 아마 했을 텐데 일단은 그래프 얘기를 좀 먼저 보고 갑시다. 수업 시간에 아마 했을 텐데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볼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프에서 이제 이온 개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죠. 그래서 가장 이제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염산에 이렇게 수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경우고, 자, 여기에서 그래프가 그려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군데를 잘 찝어주면 되죠. 그래서 먼저 들어간 거, 나중에 들어간 거, 그 다음에 구경꾼 이온, 그 다음에 알자 이온, 요렇게 들어갈 거고, 해서 자, 수소 이온은 먼저 들어간 알자 이온이니까 여기서 요렇게 그려질 거고요. 수소 이온의 그래프죠. 염화 이온은 먼저 들어간 구경꾼 이온이니까 요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자, 나트륨 이온은 나중에 들어간 구경꾼 이온이니까 여기 요렇게 증가해서 요게 나트륨 이온의 그래프가 될 거고, 수산화 이온은 나중에 들어간 알자 이온이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증가하는 걸로, 그죠?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요 두 지점은 같은 위치에 오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얘 기울기와 얘 기울기와 얘 기울기는 모두 같다. 그지? 그래서 요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에 따라다니는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뭐예요? 물의 양이죠. 이거 물의 양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 이온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그래프들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좀 봐둬야 되느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봐야 되냐 하면, 일단은 자, 여기 꺾이는데 여기가 중화점이죠. 그래프는 무조건 꺾이는 데가 중화점이에요. 여기도 여기가 중화점입니다. 여기도 여기가 중화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는 무조건 꺾이는 데가 중화점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느 지점이 되든지 간에 이온은 무조건 몇 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가? 중화 반응을 하면 염화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은 무조건 남겠죠. 구형꾼 이온이니까. 그리고 자, 여기 산성이 먼저였는데 염산이 있었으니까, 그럼 중화점이 되기 전에는 산성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구경꾼 이온 두 가지와 수소 이온이 남아 있었을 거고, 중화점 이후에는 염기성이 됐을 거니까 구경꾼 이온 두 가지와 수산화 이온이 남아 있었겠죠. 그지? 그래서 항상 이온은 세 가지가 남아요. 근데 두 가지가 남을 때가 딱 한 번 있지. 그게 언제야? 그치, 중화점일 때. 왜냐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둘 다 0이 돼버리니까.
구형꾼 이온 두 가지만 남았겠죠.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에 이온이 몇 가지가 남았냐 이런 걸 물어볼 때도 있고, 반대로 여기에 이온이 두 가지가 남았다 이게 힌트가 될 때도 있어요. 거기가 이제 중화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지, 또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여기 꺾인 데가 중화점이라고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온의 개수가 N개였다면, 그러면 수소 이온이 처음에 N개 있었을 거고, 그죠? 그럼 물을 만들어 봐야 몇 개? N개밖에 못 만들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물의 양은 몇 개? N개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기 수화나트륨이 계속 들어갈 건데, 더 들어가도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중화 반응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물의 양은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가끔 이럴 때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가라고 할까요? 여기를 가점, 나점, 다점, 그지? 그럼 여기를 매치시켜 보면 여기가 이제 가점이 될 거고, 여기 중화점 있는 데가 나점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다점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가나 다에서 요 그래프 주어지고, 가나 다에서 만들어진 물의 양은 어떻게 되겠니? 그럼 어떻게 돼? 1대 2대 2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비율 찾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온의 개수는, 여기 수소 이온이 N개 있었다면 염화 이온도 N개 있었잖아. 그러니까 전체 이온의 개수는 처음엔 얼마? 2N개 있었겠죠. 그지?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는, 중화점까지는 일정하게 갈 거라는 거야. 왜? 요 기울기, 감소하는 기울기와 증가하는 기울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5개 없어지면 5개 생길 거고, 그죠? 7개 없어지면 7개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이온의 개수는 일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화점 이후부터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아둘 건 뭐냐면, 얘 증가하는 요 기울기가 어디? 요 기울기의 연장선으로 간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자, 여기가 가점이 될 거고, 여기가 나점이고, 여기가 다점이라면, 그치? 자, 문제에서 가, 나, 다에서 전체 이온의 개수의 비율을 구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자, 여기 가, 나, 여기 아냐? 여기에요. 그럼 여기랑 여기는 이온의 개수가 어때? 같은 거지. 그럼 여기 2N개 있는 거고 여기 2N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점에서 여기에서 전체 이온의 개수는 몇 개야? 3. 그치? 왜? 기울기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3N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를 잘 활용하면 개수들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찾을 수 있다. 됐어? 그래서 받을 수가 있고. 자, 에어컨 잠깐 틀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봐두시면 되고,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여기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볼 거냐면, 우리가 그 중화점에서는 수소이온의 개수하고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질 거예요. 그러면 수소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니? 산의 농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수산화이온의 개수는 염기에서 구하는 거죠. 염기의 농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만약에 자, 중화점에서 농도가 부피가 1대1이다. 그럼 농도 어떻게 돼야 돼? 농도도 1대1이 나와야겠지. 근데 만약에 부피가 2대1이다. 그럼 농도는 어떻게 나와야 돼? 1대2가 나와야겠지.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중화점에서 뭐하고? 농도하고 부피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에 염산이 10ml가 있었는데
그죠? 10ml가 있었는데, 자, 여기가 20ml다. 수나트륨이 20ml 들어갔을 때 중화점이다. 자, 요렇게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면, 이렇게 문제에 나온다면, 여기에서 사용된, 실험에 사용된 염산과 수화나트륨은, 그치? 자, 농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다시, 염산 10ml에 수나트륨 20ml가 들어갔을 때가 중화점이에요. 그럼 1대2, 부피가 1대2로 만났을 때 중화점이잖아? 그럼 여기 사용된 염산과 수나트륨의 농도는 2대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다고, 농도가 얼마인지. 그렇죠? 자, 해서 뭐 요렇게 찾는다든지, 또 하나, 애들이 또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지금 요게 이제 가, 나, 다에서 전체 이온수의 비율을 구한 건데, 문제에서 여기에 요런 조건이 붙었다고 칩시다.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 이렇게.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가 무슨 말이야? 같은 부피일 때의 전체 이온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전체 이온수를 뭐로? 부피로 나눠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가 20ml라면은 여기가 10ml 들어갔을 때고, 그죠? 여기는 30ml 들어갔을 때죠. 그지? 그럼 얘네를 부피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자, 가점은 얘가 10ml 들어갔을 때, 나점은 20ml 들어갔을 때, 다점은 30ml 들어갔을 때니까 10, 20, 3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아니지. 아니. 아니지. 그지? 여긴 10이 아니지. 얼마로 해줘야 돼? 20. 그치. 왜? 염산이 원래 10ml 있었잖아. 염산 10ml 있는데 수나트륨을 10ml 더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피는 20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는 20으로 나눠줘야 되고, 여기도 30으로 나눠줘야 되고, 여기도 40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라고 물어보면 원래 있던 부피에다가 새로 들어간 부피에 합쳐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요런 게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오면 애들이 대부분 낚여요. 그러니까 요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몇 대 몇 대 몇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자, 일단 저 이온 개수 변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유형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 관련된 이제 문제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464페이지에 자, 1923번부터 한번 보시면 거기 23, 24, 25, 26, 27번까지 다 똑같은 그래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서 나타내는 그래프는 뭐를? 물 분자, 물의 양을 나타내고 있는 새로 만들어진 물의 양이겠죠? 물의 양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봐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또 뭐를 볼까요? 지금 한 거는 뭐 밑에 숫자가 따로 나와 있진 않아서, 그 다음에 192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건 뭐야? 이거 얘기하는 거지? 전체 이온수. 그죠? 그래서 전체 이온수를 이제 뭐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이고요. 이제 넘어가 보시면 466페이지에 1932번이나 33번, 34번, 35번 해서 이제 얘네들에 대한 이제 그래프, 요 각각의 이온애들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32번이나 33번, 34번, 35번처럼 이거 이온들이 다 나와 있는 그래프들도 있지만, 36번이나 37번, 38번, 39번 이렇게 이온들 중에 일부만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프를 나머지 비어있는 경우에 나머지를 다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 얼마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그치? 해서 예를 들면 33번 문제 한번 보시면 33번 거기 A, B, C, D를 찾아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겠? 이거 아까 했던 것처럼 먼저 들어간 알짜 이온, 먼저 들어간 구형꾼 이온 하면은 바로바로 찾을 수 있죠. 거기서 이제 33번 문제 같은 경우에 A는 뭐야? 나중에 들어간 구형꾼 이온일 거고, 그러면 염화 이온이겠네요.
B는 먼저 들어간 구형군 이온이니까 나트륨 이온일 거고, C는 나중에 들어간 알자 이온이니까 수소 이온이 될 거고요. D는 먼저 들어간 알자 이온이니까 수산화 이온이 되겠죠. 됐나요?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자, 467페이지에 36번 문제 한번 봅시다. 936번 한번 보시면은 자, 그 문제 지금 앞에 나와 있던 다른 문제들은 그 X축에 숫자들이 써 있진 않은데 이건 X축에 숫자가 써 있죠. 그지? 그때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꼭대기에 묽은 염산 10ml래요. 그런데 그래프를 보니까 얼마? 수산화 칼륨이 20ml 들어갔을 때 중화점인 거지. 아, 선생님이 여기 앞에 쓴 것처럼, 그지? 얘 10ml일 때 얘 20ml 들어갔을 때 중화점인 거잖아. 그죠? 그럼 얘네 농도가 달라졌겠네? 그러니까 거기 36번 보기 디귿에서 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지? 그냥 물어보게 돼 있다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37번 문제도, 그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농도가 이제, 여기 수산화 마그네슘이구나. 이러면 이건 얘기가 좀 다르지. 그지? 요거는, 수용액 10ml에 묽은 염산을 조금씩 가할 때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 X의 수를 나타내라. 요거는 좀 이따 같이 봅시다. 요 옆에다 같이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셔서 자, 468페이지에 3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의 그래프가 일부만 나와 있는데, 그죠? 39번 문제 그래프가 일부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지점이죠? 구형군 이온들끼리 크로스할 때 여기가 어디야? 중화점하고 같은 위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수나트륨이 15ml 들어갔을 때가 중화점인 거예요. 그럼 그에 후딱 스캔하면 염산이 15ml 있었으니까 부피가 1대1이네? 그럼 농도도 1대1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거기 보기 니은 보세요. 보기 니은 보시면 자, 혼합용액의 단위 부피당 총 이온수 밑줄 치세요. 혼합용액의 단위 부피당 총 이온수. 그게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치? 그러면 스몰 a와 스몰 b 지점을 얘기하는데 a와 b는 중화점 전이잖아. 그지? 자, 그 문제에서 우리가 그걸 다 저기 할 필요는 없어. 스몰 a와 스몰 b 지점인데, 그지? a와 b는 둘 다 중화점 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여기 전체 이온의 수와 여기 전체 이온의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따질 필요도 없어. 같다는 거 알잖아. 중화점 전이니까. 그치? 뒤에다 올려놓을 돼. 그런데 얘를 뭐 해야 돼? 부피로, 단위 부피당이라고 했으니까 부피로 나눠줘야지. 근데 A는 5ml 들어갔을 때야. 그렇다고 5로 나눠주면 안 되죠. 염산이 15ml 들어가 있었으니까 20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B에서는 수산화트륨이 10ml 들어갔을 때니까 얼마? 25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이거 전체 계산한 값은 5대 4가 되겠지. 이거 어차피 값이 같으니까 상관없잖아. 됐나요? 해서 요렇게. 그러니까 그 A 대 B가 1대1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왜 애들이 1대1로 고를 수도 있어. 왜? 방금 우리 좀 전에 했잖아. 거기서 염산하고 수나트륨이 농도가 1대1이라고. 오케이? 염산하고 수나트륨 농도 1대1이지. 1대1. 하고. 그지?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혼합용액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 이게 농도 얘기하는 건 맞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농도는 염산과 수나트륨의 농도를 물어본 게 아니죠. 아니면 조금 더 알면 여기랑 여기가 전체 이온액의 수가 같지. 그러니까 1대1. 그렇게 한 애들도 있을 거야. 근데 부피로 나누는 걸 까먹은 거지. 이해됐어? 근데 나 같으면 거기다 함정을 그렇게 안 팠지. 분명히 여기를 5를 집어넣고 여기를 얼마? 10을 넣고 계산하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 그럼 얼마 되겠어? 2대1 되겠지. 그럼 그렇게 해서 틀린 애들이 있을 거야, 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 부피를 나눌 때 혼합한, 그죠? 합친 부피를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거 좀 조심해야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41번도 맨 밑에 보시면 41번 문제도 뭐야? 가와 나에서, 그죠? 그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 B. 이거 또 비슷한 문제잖아.
그지? 근데 이때는 전체 이온의 개수가 좀 달라지겠지. 왜? 가는 중화점 전이고 나는 중화점 이후잖아. 그지? 그런데 가는 10일 때고 나는 30일 때야. 여기 봐봐. 가는 10일 때고 나는 30일 때야. 그러면 전체 이온의 개수가 1대3이 아니죠? 2대3이 되는 거지. 그지? 그거 뭐 그래프 안 그려봐도 돼. 그냥 2대3 나올 거야, 전체 이온의 개수가. 그리고 부피 넣을 때 조심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요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좀 조심하시라. 맞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들이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42번하고 43번. 요 얘기를 좀 볼 건데. 자. 여기다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제 했던 얘기고, 요 얘기는, 자, 산하고 염기가, 산하고 염기가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1가와 2가가 있습니다. 강산, 약산 이거 말고 1가산, 2가산 이런 게 있어요. 3가산도 있습니다. 근데 안 나오니까. 자, 1가산이라는 거는 HCl처럼 수소이온이 하나 나오는 거. 2가산이라는 거는 황산처럼 수소이온이 2개 나오는 거. 그치? 자, 1가염기는 수산화 나트륨처럼 수산화이온이 1개 나오는 거, 수산화 칼슘처럼 수산화이온이 2개 나오는 게 2가염기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에서 문제 푸는 건 지금 앞에서 봤던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1가산과 1가염기가 반응하는 경우로 대부분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2가산이나 2가염기가 끼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좀 볼 건데. 자, 42번 경우에는 염기 X를 녹인 수용액에 같은 농도의 염산을 집어넣는 건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기 있는 X는 2가염기입니다. 그래프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래프하고 좀 다른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수산화 칼슘이라고 할까요? 2가염기니까 수산화 칼슘이 있고 여기에 염산이 들어가는 요런 경우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43번 문제는 밑에 있는 거. 자, 수산화트륨에 황산, 이번에 2가산이 들어가는 경우에요. 그럼 어떻게? 자, 이번에는 수산화트륨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황산이 들어가는 경우로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일단은 그래프는, 자, 그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네 군데 찝어주시고 여기도 네 군데 찝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려볼 건데, 자, 먼저, 자, 여기에 수산화이온, 수소이온, 염화이온, 1가이온들이죠. 1가이온은 그리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자, 수산화이온은 먼저 들어간 R자이온이고, 그죠? 그 다음에 수소이온은 나중에 들어간 R자이온이고, 염화이온은 나중에 들어간 구경꾼 이온이에요. 그지?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자, 칼슘이온, 2가 양이온이죠. 얘는 수산화이온 2개 들어갈 때 칼슘이온은 1개 들어가는 거잖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들어간 구경꾼 이온이니까 여기서 원래는 요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런데 그때보다 절반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가 n개였다면 요 2분의 1n 되는 지점에서 요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여기 칼슘 이온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마찬가지로 1가 양이온과 음이온들은 원래 그리던 대로 1가, 자, 수산화 이온이죠. 수산화 이온은 먼저 들어간 R자 이온이니까 요렇게 그려질 거고, 나트륨 이온은 먼저 들어간 구경꾼 이온이니까 요렇게 그려질 거고요. 자, 수소 이온은 나중에 들어간 R자 이온이니까 여기서 요렇게 그려질 거고요. 자, 이제 황산 이온인데 얘가 뭐 2가 음이온이죠. 그지? 얘 2개 들어갈 때 얘 하나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자, 원래 황산이온은 나중에 들어간 구경꾼 이온이니까 원래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 여기서 요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지? 자, 요게 아니라 요 기울기의 얼마? 절반으로 해서 여기에서 요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이게 뭐? 황산이온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이제 각각 그래프 형태가 좀 다르죠? 그래프 형태가 좀 다른데, 일단 이 그래프들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먼저 볼 겁니다. 자, 먼저 뭐냐 하면은, 자, 일가와 일가, 그냥 염산과 수나트륨이니까, 일가와 일가가 반응하는 경우와 이렇게 이가가 끼어 있는 경우에, 이때의 이온의 차이, 이 그래프의 차이점은 뭐냐? 저기에서는 그래프 3개가 모이는 지점이 안 생겨요. 크로스 해봐야 그래프 2개가 크로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생긴다는 거지. 그죠? 여기는 생긴다는 거지. 그게 어디서 생기느냐? 그게 어디서 생기느냐? 여기가 중화점이라면, 여기 V 들어갔을 때가 중화점이라면, 꺾인 데가 중화점이죠? 여기서는 어디? 2분의 1 V 되는 지점에서 생겨요. 거기서 그래프 3개가 크로스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V, 여기가 중화점이면, 자, 여기 얼마 2V 되는 지점에서 크로스하는 지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가? 자, 그래프 3개가 크로스하는 지점이 중화점보다 앞에 생기면 이가가 먼저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프 3개가 크로스하는 지점이 중화점보다 뒤에 생기면 그러면 이가가 나중에 들어간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가가 먼저 들어가 있는 거냐 나중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좀 달라집니다. 됐나요?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거는 뭐냐 하면, 자, 요 그래프는 뭐 사실 뭐 딱히 특징 지을 건 별로 없긴 한데, 여기서는 좀 볼 게 좀 많아요. 자, 여기서 뭐를 먼저 봐야 되냐? 여기가 n개라면, 여기 있죠, 여기. 요 지점이 의외로 문제에 좀 잘 나와요. 처음에 요 지점을 갖고 문제 나왔던 학교가 이제 통합과학으로 교과서 바뀌고 나서 처음 나왔던 학교가 대진여고야. 첫 해에 나왔어, 첫 해에. 애들 죽이려고 작정한 거지. 자, 여하튼 여기는 3분의 1n 되는 지점이에요. 왜? 얘 기울기하고요, 얘 기울기가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2칸 내려갈 때 얘 1칸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3분의 1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의 부피가 얼마냐면 3분의 1 V 되는 지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요 지점에서 자, 이온들의 개수 비율은 어떻게 되니? 1대 1대 3. 그지?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를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도 개수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쉽게 찾을 수가 있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그럼 요 지점은 얼마? 기울기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분의 1n 되는 지점이겠죠. 됐어? 해서 이제 요 그래프 활용하는 거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해서 요 그래프들이 이제 거기 나와 있는데 42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42번 문제는 요 위에 그래프 보고 하시면 돼요. 그치? 자,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염기 X를 녹인 자, 수용액에 같은 농도의 염산을 첨가할 때 염산의 부피에 따른 이 여러 이온들의 상대적인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염기 X의 예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 사용된 염기 X는 이가 염기여야 돼요. 근데 보기 기억에 수산화칼륨은 일가 염기죠.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거는 틀린 겁니다. 됐나요? 자, 니은. 자, 가는 염화이온. 요 가, 얘 얘기하는 거죠. 염화이온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나중에 들어간 구경꾼 이온이니까. 그죠? 자, A 지점에서 페노프탈레인. 자, A 지점이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봐봐. 원래 비관의 염기성이었잖아. 근데 아직 중화점 되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아직 염기성이겠지. 그러니까 페노프탈레인 집어넣으면 붉은색 되는 게 맞죠. 자, C에서 혼합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다? C는 요 지점 얘기하는 건데, 여기 지점. 그죠? 여기 혼합용액의 온도 가장 높은 지점은 중화점 얘기하는 거야. 중화점은 요 지점 얘기죠? 거기 문제에서는 B 지점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그 다음에, 자, 밑에 43번. 자,
일정량의 수나트륨 수용액에 1가 염기에 묽은 황산 2가산을 조금씩 가할 때, 자, 가해준 묽은 황산의 부피에 따른 두 가지 이온의 수만 나타낸 겁니다. 나머지 다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는 누가? 여기 황산 이온이 지금 거기서 A에 해당하는 거고요. B는 여기 요 나트륨 이온이 거기 그래프에서 B에 해당하는 겁니다. 됐나요? 나 나오니? 카메라에? 아, 애들이 실망하겠군. 다 내 얼굴 보려고 영상 보는 건데. 자, 봅시다. 해서 A와 B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래프가 이게 부분만 나와 있을 때는 나머지 그래프 다 그려놓고 문제 푸는 게 좀 편해요. 실수할 확률도 좀 줄어들고. 자, 여하튼 계속 봅시다. 그럼 묽은 황산 60ml를 가했을 때 중화점에 도달한다. 자, 여기 잘 봐야 돼. 애들이, 자, 저 그래프에서는 저 1가와 1가가 반응할 때는 구형꾼 이온들이 만났을 때가 그 밑에 바로 중화점이었죠. 근데 여기는 2가가 끼었기 때문에 구형꾼 이온들이 만난 지점 바로 아래가 중화점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가 중화점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그걸 노린 거야. 여기가 60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가 중화점이 아니잖아. 30 들어갔을 때가 중화점이지. 그죠? 그러니까 60가 했을 때 중화점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묽은 황산을 40ml, 그럼 40ml면 요 중간이네. 그지? 뭐 이쯤 되겠네. 그럼 이건 어쨌든 중화점 지난 다음이잖아. 그럼 원래 물속에 염기성이 있었는데 중화점 지났으니까 산성됐겠죠? 그러니까 BTB 떨어뜨리면 산성이니까 노란색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요 그래프 딱 의도적으로 구형꾼 이온만 보여준 거야. 그래서 중화점 어딘지 바로 안 보이게. 자, 묽은 황산을 30ml, 그죠? 여기 중화점이네, 거기가. 그치? 30ml 가했을 때, 자, 물 분자수는 4N개 생성된다. 그러면, 자, 수산화 이온이 애초에 몇 개? 4N개 있었던 거지, 거기에, 그러면. 그지? 거기 그래프에서 보니까 여기가 4N이잖아. 그죠? 그럼 수산화 이온이 있던 거 중화점이니까. 그죠? 4N개 다 물 만들었겠죠. 그래서 요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되지. 됐나요? 해서 요런 이제 그래프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자, 일단 필요한 거 필기 하시면 사진 찍어 놓으시고. 자, 됐나요? 지워요. 자, 이번에는 그 4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문제 보시면 44번, 45번, 46번, 47번 다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에요. 그치? 그래서 뭐 서라벌에서 좀 많이 나왔었고, 재현에서도 나왔었고, 그치? 영신에서도 나왔었고, 그치? 예전에 어디 선덕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이게 이 그래프가 어디 나오는 문제냐면은 그 EBS 개념 완성이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치? 그래서 서라벌이 원래 전통적으로, 그치? 이 통합과학 교과서 쓰고 나서 저도 개념 완성, EBS 개념 완성에서 문제를 계속 꾸준히 내왔던 학교여서 거기서 이제 나왔던 거고, 영신여고도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그걸 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치?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거기서 이제 문제를 좀 따다 쓰는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근데 이 그래프들은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의미만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일단은, 자, 1946번 볼까요? 아, 이게, 문항 번호가 막 1900, 2000번대로 넘어가니까 몇 년도 얘기하는 것 같아. 194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지?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겠어. 아, 한국들 이유다. 뭐가 있었을 거야. 여기는. 하여튼 일제 치하는 아니었네. 자, 봅시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요 그래프는 뭐 원리를 이용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치?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때 요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5에 10에 15에 그지? 여기가 0.5에 1.0에 1.5에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y축에 해당하는 게 a-수분의 b 플러스 수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산 HA와 거기에 뭐를 염기 BOH를 집어넣었을 때래.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A-와 B 플러스는 뭐 얘기하는 거니? 구경꾼 이온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지점은 어디를 봐야 되는 거야? 1.0을 봐야지. 왜? 얘네 비율이 1.0이 됐다는 거는 요 지점이 그죠? B 플러스 수와 A-의 개수가 같아졌을 때, 구경꾼 이온의 개수가 같아졌을 때지. 그럼 아까 우리 그래프 그렸던 거 떠올려 보시면 그죠? 구경꾼 이온이 만나는 지점 그 밑에가 중화점이었잖아. 그럼 여기가 중화점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화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얘가 지금 HA 산이 먼저 들어가 있고 염기가 나중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앞에는 뭐였을 거고 그쵸? 산성이었을 거고 뒤에는 뭐야? 그쵸? 염기성이 되는 거죠. 됐나? 그래 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지? 자, 혼합용액 속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는 Y, X, Z이다라고 했는데,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중화점일 때만 이온이 두 가지가 있는 거고, 나머지 다 이온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밑에서부터 X, Y, Z니까 Y가 두 가지니까 가장 적을 거고, X하고 Z는 세 가지로 같겠죠. 그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지? 생성된 물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 중화점까지 계속 늘어나가. 아까 우리 봤던 그래프에 요런 그래프 있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걸 따지면 중화점일 때가 Y고 그 앞에 X, 그 뒤에 Z가 되는 거니까 그죠? 1대 2대 2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X가 가장 적고 Y, Z 같다는 게 맞아요. 페노프탈렌 지시학의 색깔이 붉은색, 염기성 되는 거는 어디? 여기 Z 지점이 되는 게 맞겠지. 그죠? 자, 이런 거나 그 다음에 하나 요런 거 하나 볼까? 만약에 그 문제에서 여기가 그지? 요렇게 10, 20, 30 지금 거기 나와 있는 4개의 문제는 다 숫자도 똑같아요. 5, 10, 15 똑같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10, 20, 30으로 나와 있었다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첫째 줄에 HA가 처음에 10ml 들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럼 중화점에서 부피가 얼마? 얘 BOH 20ml 들어갔을 때가 중화점인 거지. 부피가 1대2니까 농도는 2대1이 되겠죠. 이렇게 살짝 틀어서 농도를 물어볼 수도 있을 거라고. 이해됐어? 됐어요?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문제 유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래프 이용해서 보는 거는 요 정도? 요거 하나 더 볼까요? 뒤에 하나 더 봅시다. 그래프 이용하는 건 이제 쭉 보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 위주로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478페이지, 479페이지 나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78, 79. 478, 479. 자, 보시면, 자, 78번 문제, 79번 문제, 80번, 81번 문제, 자, 82번 문제까지는 그래프 형태들이 비슷한데, 83, 84, 85로 가면 애들이 좀 찌그러지죠. 그지? 자,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를 봐야 되는 거야? 우리 아까 봤던 얘기들 중에 무슨 얘기 있었어요? 중화점에서 뭐하고? 농도하고 부피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있다는 얘기를 봤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자, 79번 문제 한번 볼까요? 1979번. 자, 79번 문제는 자, 중화점이 거기서는 어디야? C점이죠? C점이 중화점인데 거기에서 자, 수산화나트륨과 염산이 그죠? 자, 얼마?
10ml에 10ml 만났을 때 이때가 중화점이라는 거잖아. 그럼 부피가 1대1이니까 얘네 농도는 얼마 되겠어? 농도도 1대1이 되겠죠. 됐나요? 자, 반면에 자 83번 문제 한번 보시면 83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자, 거기는 중화점이 어디예요? 그 꺾이는 데 지점이 되겠지. 뭐 A, B, C, D 써있지는 않은데 거기가. 근데 여하튼 그 중화점에서 자 염산하고 수산화트륨이 만나는데 부피가 그지 20, 40이죠. 농도는 2대. 그지. 그러니까 농도는 얼마? 2대1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자마자 바로 농도를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 보기 기억에 봐봐. 단위 부피당 총이온수 이게 농도야. 염산과 수나트륨의 농도. 그러니까 염산이 수나트륨보다 2배 더 큰 게 맞죠, 그러면? 됐나요? 네. 해서 뭐 요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 주신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농도 관련되는 거는 요 앞에 봤던 요거 있죠. 1대1 농도 1대1 나오는 거 여기서 잘 안 물어봐. 요럴 때 물어보는 거지. 농도가 달라지니까. 그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뒤에 한번 넘어가 보시면 86번 480페이지에 86번 문제 보시면 거기도 86번 보기에 자 어디 디귿에서 보시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묽은 염산이 수나트륨보다 작다. 이것도 농도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럴 때나 농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나오면 농도를 물어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농도 이제 우리가 그 농도 찾는 거 이제 어렵진 않죠.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지? 해서 요런 그래프 얘기들도 좀 같이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봐두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그 계산하는 문제들 위주로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 어휴, 할게요.